자, 오늘은 나르시시스트의 정신세계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볼 건데요. 구체적으로는 자기만의 환상 속에서 사는 나르시시스트. 앞서서 이야기한 것 중에 나르시시스트가 어떤 일종의 망상장애라고 언급을 했는데요. 이거는 나르시시스트들이 현실, 논리, 진실을 바로 알고 직시를 하지 못하는 이유 때문이에요. 이거는 받아들일 수 없는 현실에 대한 강한 저항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나르시시스트들은 현실에서의 자기의 모습, 자기의 이미지를 그대로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꼭 자기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자아를 만들어야 되고 그 자아를 다른 사람에게 보여야 합니다. 예를 들면 자신이 되고 싶어하는 어떤 이상적인 이미지가 있겠죠? 그런 이미지와 자기의 어떤 진짜 실체의 모습, 그 사이의 어떤 괴리감이 너무 커서 이러한 상실감에서 오는 그 상실감에 대한 강한 저항입니다. 나는 이렇게 화려하고 대단하고 능력 있고 아름답고 그런 사람이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걸 받아들일 수가 없다. 그런 이미지가 되기 위해, 그런 이미지로 보이기 위해 무엇이든 하겠다. 어떤 그런 마인드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정상적인 마인드와 다른 점이 뭘까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성공한 사례들, 성공하고 행복하고 아름답고 이런 사람들을 볼 때 부러운 느낌이 드는 거는 자연스러운 거죠. 부러우니까, 나도 되고 싶으니까 그런 사람들을 롤 모델로 삼아서 그 목표를 향해서 진실성 있게 노력하는 것이 정상인의 마인드고요. 그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더라도 항상 향해서 그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고 그 반만이라도 성취했을 때 거기서 만족하고 행복하고 그 소소한 즐거움을 느끼고 그 과정도 중요하게 느끼고 중요하게 여기고 그런 것들이 정상인의 마인드라면 나르시스트들은 빨리 그 성공과 행복을 가지고 싶고 빨리 누군가에게 보여주고 싶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진정성 있는 노력 없이 이미 그렇게 된 성공한 사람들처럼 이미 그렇게 잘된 사람들처럼 잘된 사람들 마냥 행동하는 것입니다. 이런 성향이 아주 극단적으로 강할 때 나르시스트인 거죠. 우리가 현실 세계에서는 아무리 성공한 사람, 사회적으로 성공했거나 커리어가 되었든 어떤 분야가 되었든 성공한 사람들, 행복한 사람들을 보면 뭐든 다 쉽고 모든 단계가 쉬웠던 것이 아니죠. 어려운 시간들을 거치고 지금도 어려운 일이 있겠고 잘된 부분도 있겠고 여러 가지 측면이 있는데요. 그 시간 속에서 자기와의 싸움, 안 되는 거는 받아들이고 잘된 것은 고마워하고 이런 여러 가지 과정들이 있는데요. 이런 거를 보지 못하고 모든 걸 단순화시켜서 그런 겉으로만 보이는 대단하고 화려하고 능력 있고 아름답고 이런 것만 보고 그 이미지만을 향해서 간다는 거죠. 자, 이런 걸 볼 때 나르시스트들은 항상 모든 자신의 관심과 에너지가 바깥으로 향해 있다는 거죠. 바깥에서의 자기의 이미지, 남들 앞에서의 자기의 이미지, 혹은 소셜미디어, SNS에서의 자기 이미지, 이런 것들에 에너지를 쏟는다는 거죠. 이런 면에서 소셜미디어는 그들에게 정말로 필요한 곳이죠. 얼마나 좋아요. 자기가 되고 싶어하는 이미지, 자기가 추구하는 그런 자신의 이상적 자아, 이런 이미지를 포스팅해도 아무도 알 수 없고 아무도 확인하지 않고 누가 뭐라고 하지도 않으니까요. 그래서 이 소셜미디어는 나르시스트들이 판을 치는 세상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바깥에서의 자신, 거기에만 집중이 돼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나르시스트들에게는 어떤 내면의 성장이나 내면의 성숙, 자기에 대한 반성, 자아의 성숙 이런 걸 기대할 수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가 진실에 대해서 물었을 때 예를 들면 이제 문제를 지적했을 때
또 예를 들면 그거 네가 한 거 아니잖아. 네가 꾸며낸 거잖아. 너 이거 잘못된 거잖아. 라는 류의 문제 지적을 듣게 되면 그들의 답은 항상 뭐 다들 그렇게 한다더라든지 그것 가지고 오히려 당신을 공격한다든지 당신을 비웃는다든지 비꼰다든지 어떻게 해서든 부정하려고 듭니다. 가끔 가다가 이런 경우를 본 경험이 있으실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나르시스트들이 다른 사람에게 적극적으로 자기가 무슨 일을 한다든가 무슨 뭔가를 배운다든가 무슨 운동을 한다든가 누군가와 친하다든가 어떤 괜찮은 지위나 이런 걸 가진 사람들과 친분이 있다. 어떤 사람과 친하다. 이런 말을 광고처럼 하는 사람들을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런 것 또한 자기의 이미지를 좋게 보이려는 거죠. 그런 걸 하지 않으면 자기 이미지가 너무 초라하고 그걸 견딜 수 없으니까요. 당신은 그들에게 어떤 존재일까요? 제가 이 말을 계속적으로 하는 이유는 당신이 그들을 친구라고 생각할 때 그들은 당신을 친구라고 생각하고 있지 않기 때문인 거죠. 당신을 친구라고 그 인간적인 마음을 교류하고 그런 상대로 보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나르시스트들은 그들이 만들어낸 이상적 모습을 보호하려고 무슨 짓이든 할 겁니다. 거기에 너무 집중이 되어 있으니까 정작 당신이 받은 상처라든가 당신의 생각은 안중에도 없게 되죠. 당신이 오랫동안 나르시스트들에 대해서 이 사람이 나한테 왜 이렇게 하지? 이런 생각하는 동안에 나르시스트들은 벌써부터 진실로부터 도망치고 이 현실로부터 도망치고 이런 이상적인 자아의 모습이어야만 하는 그런 세상, 환상 속에서 살고 있다는 거죠. 그런 사람에게 당신은 이용 가치가 있는 그런 존재인 뿐인 거죠. 그들은 당신과 당신의 기분과 어떤 당신이 처한 상황에 공감할 의지가 없습니다. 그냥 그들 자신의 이상적 이미지를 형성하는데 도움이 되는 자신의 환상 속 세계를 구축하는 데 도움이 되는 존재, 그런 소스, 정보에 지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애초부터 인간과 어떤 인간적인 교류를 할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될 수 있는 관계가 아니라는 거죠. 이 환상 속에 사는 나르시스트들에게 당신은 어쩌면 이용가치 있는 그런 도구에 불과하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죠. 그러니 당신이 주는 어떤 친절함과 따뜻함, 배려 이런 거를 딱히 고마워하지도 않으면서 지속적으로 원할 겁니다. 왜냐하면 자신은 너무 불행하고 초라하고 빨리 이상적인 자아를 이루어내야 하니까 이러한 관계에서 감정의 공감대가 이루어지는 것은 불가능하겠죠. 주변에서 관계를 끊을 수 있으면 끊어야 된다라고 말하는 이유도 이 때문입니다. 당신은 그들의 환상 속에서 살아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살아야 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들이 살고 있는 환상은 실제가 아니고 존재하지도 않고 망상 속에서 살다가 당신을 발견했을 뿐입니다. 오늘은 나르시스트들의 세계, 정신세계에 대해서 조금 더 깊게 이야기해 봤는데요. 여러분의 인간관계와 삶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